계속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요즘 젊은 세대들의 인지장애가 장기화되면 치매 증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 없이 방치하면 차후에 10년에서 20년 이후가 되면 치매 발병률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 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희창입니다. 코로나 후유증 방치하면 치매로 이어진다. 코로나 후유증 브레인 포그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치매라는 말이 좀 무겁고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레인 포그의 실체에 대해서 좀 세심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3,762명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롱 코비드에 대한 증상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장 흔한 증상이 피로감, 운동 후 권태감, 그리고 인지기능 저하가 있었습니다. 운동 후 권태감이라는 것은 운동을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활동,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운동도 무리가 되면 더 증상에 좋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보면 1군, 2군, 3군으로 코로나 후유증 증상들이 있는데요. 브레인 포그는 3군에 속하면서 시간이 지나도 감소되지 않고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증상이 발생하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2022년에 발표된 영국 논문을 보면 785명의 참가자 코로나 감염 전후의 검사를 얻은 결과입니다. 감염 이후의 변화된 뇌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왼쪽 위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기억과 연관된 척두엽의 해마 부위의 뇌 위축이 파란색의 정상군에 비해서 많이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쪽에 보면 전두엽 중 안화 전두 피질로서 후각과 연관된 부위로서 파란색 정상군에 비해서 뇌 위축이 진행된 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기억과 연관된 부위와 후각과 연관된 부위에 뇌 위축이 옴으로써 후각 상실이라든지 기억력 저하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뇌검사 사진들인데요. 여기에 대한 증거를 보면 여러 가지 뇌 영역 부분들이 관련이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기억력과 연관된 해마 부위, 그리고 뇌의 중앙에 위치해 있는 변형계의 대상 피질, 척두엽, 그리고 뇌섬이라고 하는 부위, 그리고 두정엽 일부인 모서리 위 이랑이라고 하는 부위의 뇌 위축이 보였다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서 보면 뇌섬이라고 하는 인슐라의 부분은 다른 기능들도 있지만 신체 내부의 감각 기능을 통해서 나의 몸 상태를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감각 중에 미각과 연관된 부위로서 미각을 소실하는 증상과 연관된 부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서리 위 이랑 부위는 베르니케 영역과 연관된 언어와 관련이 많은 곳인데요. 특히 난독증과 연관이 있는 부위입니다. 이러한 점들이 브레인 포그 환자들의 후각과 미각이 떨어지는 점과 유사한 뇌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들 또한 치매 환자들의 뇌 손상 부위와 비슷한 손상 부위를 보여줍니다. 이런 증거들을 보면 코로나 후유증의 브레인 포그 양상이나 치매의 뇌병변 소견과 같이 비슷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브레인 포그 관련으로 2021년 논문입니다. 전체 코로나 감염자 중 62.3%가 후유증을 겪고 있고 그 중에 7.2%가 브레인 포그 증상을 겪는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이 남성보다 1.4배 높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후유증에 대해서
수많은 논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제학술지 자마에서 2021년 온라인판으로 게재된 연구에 보면 참가자 740명 대상으로 코로나 감염 후 인지장애나 브레인포그 진단까지 길게는 7.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이번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젊은 연령층도 예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리 없이 방치하면 차후에 10년에서 20년 이후가 되면 치매 발병률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부분들이 코로나 이후에 브레인포그 아니면 코로나와 관련 없이 브레인포그 증상과 유사한 점들로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브레인포그는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 같이 멍한 느낌이 지속이 되고 생각과 표현이 잘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피로감과 우울감 이런 양상의 증상을 동반하여 나타납니다. 이런 브레인포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 10년 이상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치매로 이행되는 경우가 일반인보다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브레인포그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6가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뇌신경 염증 초기 반응으로서 브레인포그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일 때도 브레인포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수면 진이 저하돼서 수면 장애가 있을 때. 네 번째, 음식 알레르기 반응이 있을 때. 다섯 번째, 호르몬 변화가 있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여섯 번째, 빈혈 또는 혈관 이상이나 혈전 발생이 있을 때 이런 브레인포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걸 보면 치료적 접근의 범위가 저희 하이맵 의원에서 하고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장내축에서의 검사로 신체적, 정신적 불균형을 찾아내고 각각의 치료 솔루션을 찾아가는 부분과 일치한다고 봅니다. 여기 논문에서 보면 코비드 환자분에게 내추럴 킬러 셀이라고 하는 면역세포의 활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NK셀의 활성도가 코로나 증상의 중한 정도에 따라서 그 활성도의 효력이 달리 나타납니다. 중한 코로나보다 경한 코로나 환자인 경우에는 NK셀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치료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우측을 보면 중한 코로나 환자인 경우에는 NK셀이 활성을 잘 하지 못하고 다른 기전을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처치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고, 왼쪽을 볼 때는 경한 코로나 증상을 가진 환자분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세포에 NK셀이 직접 작용한다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환자인 경우에 면역 기능을 높여야 되고 면역세포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이쪽 논문을 보면 브레인포그와 뇌의 손상이 비슷한 알츠하이머 병에 대해서 TMS 치료를 6주간 주 5회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4.5개월 동안 주 2회의 유지 치료를 했을 경우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는 보고입니다. 이렇게 치매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치매와 유사한 브레인포그에도 TMS가 좋은 효과를 보인다는 증거가 되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 방치하면 치매로 이어진다. 이런 브레인포그와 같은 코로나 후유증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술, 담배를 가급적 멀리 하시고 맑은 공기를 위해서 산책을 자주 하시고 그리고 충분한 수분 공급으로 물을 자주 드시고 적당한 운동과 수면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강화를 위한 식단을 잘 짜셔서 규칙적으로 좋은 식사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후유증으로 브레인포그가 있으시다면 분명히 TMS가 효과가 있다는 논문 결과가 많습니다. 그래서 TMS 치료를 꼭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이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이오지 닥터 이희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